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타 랠리 이어지고 있네요.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미 국채 10년물이 무려 4.59%까지 터치했고 여기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살짝 시장의 우려를 더해주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다시 힘을 내주면서 3대 지수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 이거를 연속 이어졌는데요. 결국 산타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었을까요? 사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도 이렇게 높은 강달러 기조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장에선 수급을 탄탄히 받쳐주면서 양대 지수가 모두 1%대 상승 마감했는데 우리 증시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받쳐준 건 트럼프 대통령과 또 관련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조선업 강화법에 대한 이야기들 어제 저희도 나눴었죠. 이와 함께 방위비를 나토의 국가들에게 또 5% 정도 증액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과 또 끝으로 친원정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관측이 다 맞물리면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잘 갔었던 HD그룹주 이외에 한국조선해양까지 신고가를 터치해냈고요. 조선과 방위, 더블 모멘텀으로 저희 어제 김용빈 주인께 힌트를 얻었었던 한화시스템이 어제는 거의 대장격이었습니다. 10% 넘는 급등세. 끝으로 원정 가운데서는 대장격으로 꼽히는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전체적으로 흐름 좋았죠. 근데 반도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보조금 수령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12월 1일부터 20일자 반도체 수출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수출 데이터 나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폭이지만 20% 넘는 상승세 전년 대비해선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흐름을 보시면 이제 대장단에서 SK하이닉스 향 밸류체인 또 삼성전자 향 밸류체인, 다시 말해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더 탄력이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융주들도 오랜만에 움직여줬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생보사까지. 물론 수급의 연속성, 시세의 연속성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볼 수 있었고요. 끝으로는 일정에서 어제 저희 이호석 차장과 전화 연결해서 힌트 얻었었죠. 오징어 게임 2 출시와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저희도 어제 일정 부분에서 코멘트 드렸었는데 SBS 상한가 풀리지 않고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처음엔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듯 싶더니 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강세 보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린 이제 크리스마스 휴장을 앞두고 오늘까지도 그 상승의 기쁨을 안겨줄 섹터는 무엇이 있을지 같이 추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밖에 볼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보시면요. 삼성전자 요즘에 계속해서 자구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이제 갤럭시 S25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물론 단독 기사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AI 주도권 경쟁에서 과연 패권을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또 내년 1월 달에는 CES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CES에 이어서 2월 달에는 갤럭시까지 어떤 AI 그리고 AI 스마트폰, 온디바이스 쪽으로 다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 없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 주인공은 또다시 트럼프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엔 풍산그룹입니다. 풍산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은 걸로 전해졌는데 이 소식 때문에 풍산이 또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살펴봤듯이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코멘트 때문에 신세계 관련해서 뭐 지주사뿐만 아니라 이마트, 건설, INC 여러모로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이제 수급 쏠림이 있었고요. 그 전 거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TK케미칼의 SM그룹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으면서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랠리 이어지고 있네요. 끝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 이제는 AI를 넘어서서 중국의 범용 반도체까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중국 범용 반도체도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진 건데요. 중국 측 입장은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지금 여러모로 중국에 대해서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사실 범용 쪽에는 우리가 중국 때문에 가격 하락을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 오히려 우리 국내 기업들의 특히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두 분의 생각도 궁금해집니다. 먼저 새벽에 나온 이슈 점검하면서 출발해 보시죠. 네, 유난히 즐거운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야, 우리 두 분도 센스 있게 빨간 타이로 딱 이렇게 산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이권희 대표님, 저 크리스마스 선물 없습니까? 제가요? 그렇죠. 아버님한테. 네, 제가 이제 주어야 할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이제 두 분께 오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드릴 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는 수급 상황부터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어제장을 봤을 때 환율이 1,452원까지 돌파를 다시 하면서 상당히 높은 구간을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뭐 현 선물 같이 또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해주면서 시장 하단을 좀 튼튼하게 받쳐주고 또 이끌어간 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시적인 부분이었을까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환율이 뭐 1,450원대 계속 이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어저께 최상목 부총리도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내 경제 상황 자체가 그렇게 호전된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 측면에서도 보아도 지금 쉽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최근 들어 이제 또 여야 대립이 좀 되면서 지금 국내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지난주에 PC가 뭐 시장 예상치를 보다 이제 낮게 나오면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됐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뭐 미국 시장인 거고요. 국내에서는 일단은 연속성이 있는지 특히 이번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거래가 하루 이제 좀 줄데다가 또 연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과연 매수세가 이어질지 여부를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지켜보자. 뭐 이건희 대표님도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그닥 그렇게 지금 한국 열심히 사고 싶은 생각이 없겠죠. 예. 일단 뭐 이것저것 다 불안한 상황인데 굳이 뭐 한국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 이유는 없고 어제 반등이 나와서 다들 이제 조금 기뻐하셨겠지만 네. 주변에 이제 네. 증권가에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지만 어제 올라온 걸 보고 딱 그렇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또 빠질지 모르는 약간 헛방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게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뭐 1,000억 샀는데 이게 지수가 1% 넘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냥 사실은 조금 수급이 많이 비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빈집. 예, 또 하나 이제 아직도 이제 수급은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어제 또 기분 나쁘게 외국인들이 또 마지막에 장끝날 무렵에 한 2,000억을 던졌어요, 선물을. 네. 이것도 동시호가에 던졌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호가에. 뭐 예. 오늘장 하방으로 베팅을 하겠다라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장 끝날 때까지는 한 3,000억 이상의 선물 순매수를 보이다가 1,000억대를 확 줄어버렸죠. 네. 동시호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오늘은 또 이제 뭐 제한적일 텐데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또 올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뭐 끝도 모르고 오르는 것 같은데 조정 한번 주고 계속 올라오는 그렇죠. 모습이죠.
예, 그러면 조금 이제 그나마 뭐 한 보합권에서 움직일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화 약세 기조가 지금 보시면 장중에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장중엔 별로 안 움직입니다. 네, 장 끝나면 확 튀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장중에만 관리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 그래서 일부러 좀 관리를 하는 거고, 장 끝나면 이제 돈 떨어져서 이제 관리 못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뭐 기업들을 좀 압박해서 이제 원화 환전을 좀 빨리 하게 하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여전히 원화의 약세 기조는 조금 더 이제 상방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과의 그 경제 성장률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감안해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500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뭐 1,500원 이상도 갈 수 있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안이 탄탄해야 되는데 뭐 내년 경제 성장 전망률이 1.8%인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 설비 투자가 올해처럼 됐을 때 그럼 설비 전제가 투자가 있네요. 올해처럼 안 되면 더 낮아질 빠진다는 수도 거죠. 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주가가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요? 예, 그렇죠. 네, 항상 이미 반영했죠. 다 빠진 거죠, 이제. 예. 선반영이 돼서. 예,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1.8% 이하로 빠질 거. 지금 그래서 주가는 여전히 좀 많이 눌려 있고 오히려 저는 내년에는 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는 여전히 지금 재미없는 시장이니까 너무 네. 열심히 그렇게 덤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제 또 보면 대형주들이 못 갔어요. 네. 예, 그만 대형주가 못 갔다라는 건 적극적으로 돈 많은 쪽에서 이제 많이 사줘야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찔끔 올랐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조금 수급 그 투자 심리는 좀 얼어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가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장이요. 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라도 이제는 의심이 들 지경이라는 게 그만큼 투심이 짓눌려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반도체 역시나 우리가 상승을 의심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가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한 힌트도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어제 상승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장 초반에는 이렇게까지 좋지 않았는데 막판 들어갈수록 힘이 좋아지더라고요. 일단은 뭐 미국의 보조금 이제 지급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뭐 그래요? 일단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증시 내에서 계속 테마별 순환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쉬어갔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좀 매기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보조금 지급이 뭐 일단은 뭐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일단 뭐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도 관련돼서 납품에 대한 기대감은 뭐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관련돼서 지금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조금을 과연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설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네. 이게 보조금이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7억 한 7,500만 달러, 그다음에 뭐 SK도 4억 5,800만 달러 일단은 뭐 받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뭐 계약은 이제 확정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 정부 내에서 이거를 과연 줘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지금 정부 효율부에 이제 장관이 지금 2명인데 일론 머스크하고 그다음에 와미 이렇게 이제 2명입니다. 그 중에서 와미가 이런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막판에 보조금 협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면 감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감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보조금에 대한 그런 규모가 그러니까 뭐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해도 상당 부분 축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보조금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예상보다는 그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뭐 어저께 뭐 지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단 업황 개선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네. 수급 때문에 지금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약 이게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업황 개선이 일단 뒤따라와야만 뭐 이런 뭐 반도체 종목들의 그런 상승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직접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이런 우려 때문에 양 대장의 경우에는 상단이 좀 막혔다라는 건데 그나마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희소식은 오늘 새벽에 전해진 중국산 범용 반도체도 미국에서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막 끝도 없이 지금 내려가던 ASP가 가격이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조사는 뭐 계속 하겠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 심리 정도만 개선하는 거고 그래요. 일단 중국산 물량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생각보다 거기 타격 많이 안 받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일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기업에요? 그렇죠. 일단 뭐 그러니까 범용으로 이제 쓰이는 이제 DRAM, 뭐 DDR4 관련돼서 이제 여전히 조금 사실 좀 MS를 뺏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뺏긴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이제 DDR4 비중 자체를 점점 줄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5도 문제라던데요. 5는 이제 뭐 막 만들기 시작한 거라 조악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그거는 주요 메인 업체들은 가져다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중국 업체들만 갖다 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에서 쓰는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조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 어제 그 반도체가 올라온 이유를 보면 결국엔 브로드컴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이제 지금 주문받고 있는 그런 반도체들에 대한 거기에 이제 HBM을 쓰겠다라는 HBM4를 얘기했었죠. 그 얘기는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일부 회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5년도에 HBM 시장을 이제 견조하게 여전히 좀 본다라는 게 좀 저는 심리를 좀 돌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약했지만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HBM 관련 소부장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올라온 이유가 네. 그러면 우리 HBM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더 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HBM이 뭐 공급 과잉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 계셨는데 그분 아마 사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급 과잉이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예상치 못한 게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거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못할지 몰랐던 거죠, 그분도. 네, 근데 이제 다행히 삼성전자가 잘 못해줘가지고 지금 HBM 시장이 좀 견조하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시기가 됐을 때는 HBM을 사가는 쪽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급 과잉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찌 라고 보면 보시면 참 되고. 네, 좋은 타이밍이네요. 서로. 그렇죠. TPU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아마존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다 칩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 HBM 들어가야 됩니다. 양자 컴퓨터로 바뀌지 않는 이상 HBM 필요하고요. 지금 로직 반도체 옆에 붙어 있는 어쩔 수 없이 메모리가 좀 커져야 되니까 다 HBM을 다 갖다 쓸 수밖에 없고 어떤 사양을 쓰느냐의 문제지 뭐 2E가 됐든 3가 됐든 뭐 아니면 4가 됐든 다 갖다 붙여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데이터형 매출 최근에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우리가 가이던스만 보고 주가 빠졌네 이렇게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좀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본인들이 밝혔고요. 네. 그 호실적의 원인이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형으로 HBM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HBM은 아주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금 현재. 그러면 대부분 DRAM이 범용이 많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네. DRAM이라든지 SSD가 많이 나갔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이제 내년에는 그쪽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중국발 이슈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중국 거 쓰진 않겠죠. 예, 보안 사항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에이직 반도체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던 이유도 네. 뭐 직접적인 수혜라기보다는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맞춤형 반도체 이제 뭐 커스터마이징한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가 될 거다. 그걸 몰랐냐? 다 알았죠. 다 알았는데 이제 스타트를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그렇죠.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제도 좀 많이 올랐던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금 더 기대가 좀 붙어 있는 시장, 심리가 좀 살아나는 거죠. 야.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가 확산되는 과정은 아마 이제 이게 AI 산업의 확산과 연결돼 있고요. 흔히 이제 뭐 양자 컴퓨터 요즘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양자 컴퓨터도 결국에는 AI가 없으면 못합니다. 지금 그 현재 컴퓨터를 만드는데요?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는 불완전한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온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옆에 AI가 없으면 자꾸 오류가 나는 거를 안 잡아주면 양자 컴퓨터가 아무리 무의미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전력까지 같이 이제 뛰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데이터 센터가 견조한 상황에서 PC랑 모바일 쪽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말씀들도 내년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주문형 반도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생긴 상황에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 보여지고 있다라는 의견이었고 여기에 우리 임순재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수급까지 받쳐준다면 반도체 살아날 시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까지는 브로드컴발 이슈로 유리기판, 뭐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이 좋았는데 어제 다 같이 오를 때 보니까 HBM, 뭐 소부장,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좋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쪽을 좀 담아가야 될까요? 임순재 대표님 앞서 조금 뭐 의견이 좀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 범용 반도체가 메모리 범용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메모리 범용보다는 그냥 일반 이제 주문형 반도체의 범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보통 이제 첨단 공정이다라고 하는 10나노 이하 공정 말고 그다음에 뭐 15나노나 20나노대 아니면 뭐 100나노대까지의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범용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범용 반도체가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첨단 공정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범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지금 범용 반도체가 중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저가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용 반도체를 규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팹리스 관련된 기업들이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좋았었던 게 이렇게 범용 반도체를 받는 영향을 받으면 중국 업체 말고 중국 업체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기타 회사들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브로드컴 관련돼서도 뭐 지금 올라가는 게 이제 ASIC이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이미 모든 회사가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문형 반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기보다는 AI 반도체가 지금 기존의 이제 생성형에서 추론형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주문형 반도체, 이제 첨단형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만 지금 무조건 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해서 다 영향 뭐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그걸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좀 선별화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수급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슈팅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를 걸로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좀 뭐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반도체 향방 내년에 더 궁금해집니다. 정말 오랜만에 두 분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인데 여기서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는 여전히 AI 쪽에 주목을 하신다라는 측면에서 한미 반도체 관심주로 갖고 오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님, 네. CES 요즘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짧게 반도체 CES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 있습니까? 오늘 뭐 보니까 삼성전자도 내년 2월에 갤럭시 S25 출시한다고 하고 AI, 온디바이스 쪽의 훈풍은 다시 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CES 얘기를 저 질문을 처음 받아봤는데 방송하면서 그만큼 아무도 왕왕하시던데.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래요? 예, CES 지금 뭐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와야 관심이 있을 텐데 지금 만약에 AI 기능을 탑재하는 걸 봤죠 한번 네. 봤는데 애플도 그렇고 인텔리전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직 자기들끼리 서비스하고 있고 예, 뭐 지금 중국은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중국의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과 지금 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우리나라는 애플 사시는 분들 애플바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해주지도 않죠. 예, 근데 지금 삼성은 이제 뭐 통번역 굉장히 잘 된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그 번역 쓸 일이 거의 없어서 다들 잘하셔가지고요. 아니 뭐 영어를 뭐 이렇게 예. 우리가 뭐 통번역을까지 쓸 정도로 뭐 관광객이 그쵸, 많이 그쵸. 오는 나라도 네, 아니고 네. 그 종사하는 업이 많은 사람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아직은 기대가 조금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CES에서 새로운 게 딱 나온다 그래서 벌써 이 부스터를 걸었을 텐데 별게 없다라는 겁니다. 뭐 마음 AI는 급등했잖아요. 네. 이제 그 작은 종목을 얘기하시면 지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뭐 네. 지금 애플이 예. 이끌어가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PC에서도 좀 혁신적인 게 뭐가 나올 게 있으면 이미 벌써 이제 기사화가 됐을 텐데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건 이번 CES는 아마 애널리스트들도 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 정도로 네. 예, 좋습니다. CES나 갤럭시 S25에 대한 모멘텀. 아직은 시장에 관심 바뀌다 정도로 한 줄 요약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트럼프 색채가 강하게 묻어났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 등등 궁금해집니다. 오늘 장까지 그 시세가 이어가질 만한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트럼프 관련돼서는 뭐 내년에 이제 취임하기 전까지는 뭐 등락은 있겠지만 계속 이슈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뭐가 네, 핵심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선주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조선이요? 네, 여전히 조선주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 너무 뭐 높은데. 네, 뭐 높다라고 해도 뭐 가는 종목이 가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조선 업종 관련돼서는 실적이 뭐 기본적으로 뭐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가장 이제 조선 업종에 이제 얘기할 때마다 가장 나오는 게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인데 지금 189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뭐 9월보다는 조금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9월 달에 189.96이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189.64.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뭐 지금까지도 계속 올라가면서 좀 출렁거림 약간씩은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제 고가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금 그 가격대가 2008년 9월 이후에 가장 지금 높은 수준에 지금 머물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새롭게 수주하는 그런 이제 선박에 대해서는 이런 높은 가격을 뭐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환율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조선사 입장에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크도 지금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금 실적 측면에서도 아마 그 각 조선사들의 4분기 실적이 계속 좀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최근 들어 이제 트럼프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죠. 특히 미국 내에 이제 해군 함정에 대한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미군 해군 함정을 건조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새롭게 함정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향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이런 이제 해군에 대한 그런 이제 함정 발주가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 지금 계속 각 기업마다 지금 이제 이런 MRO 관련돼서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조선업 강화법 나오기 전까지는 HD 그룹주들이 대장으로 움직이다가 어제 보니까는 하나쪽이 셌어요. 필리 조선소 때문인지. 네,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 미국 내에서 지금 법이 추진하는 게 있는데 지금 네. 이제 존슨법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움직이는 배들은 이제 미국 조선소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법을 약간 대체하는 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공화당 쪽에서라고 지금 기사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순재 대표님의 원픽은 하나오션 주셨네요. 이권희 대표님은 오늘 장 어디서 연속성 찾으십니까? 뭐 연속성이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조선주 좋죠. 그리고 네. 조선 기자재도 여전히 좋고 그래서 이제 임순재 대표님이 갖고 나오실 걸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전 전력기기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하. 네, 근데 원픽은 조선이에요? 아니 뭐 원픽을 꼭 굳이 제가 골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다 좋은데 네. 좋은 것만 가지고 물어보고 이제 원픽을 찾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 갖고 나왔는데 일단 지금 금광을 개발할 때 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사실은 금을 발견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겠죠. 미국 서부 시대 개척 시대에도. 그럼 결국엔 그 옆에서 청바지 판 사람만 돈 벌었다. 아, 그런 거죠. 그럼 청바지를 누가 파냐? 지금 그 청바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전력기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야. 최근에 나와 있는 AI 네. 뭐 데이터 센터 확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도입. 양자 컴퓨터는 제대로 하려면 좀 뭐 전기 엄청 먹습니다. 그럼 아마존 이제 그걸 하기 그죠. 시작했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 돌리려면 AI도 옆에서 같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기 소모는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이 지금 SMR을 서로 짓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과 같이 엮여서 지금 전력 설비까지 같이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뭘 사야 되냐? 전력기기 많죠. 뭐 요즘에 산일전기도 있고 제일일렉트릭도 있고 재룡전기도 있고 많은데 여전히 대장 사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 포트폴리오가 가장 완벽한 기업입니다. 이제 전력기기 쪽에서는 변압기 쪽은 이제 지금 중대형 쪽은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이제 그 GE라든지 이런 데랑 견주어서 똑같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일렉트릭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여전히 이제 송전에서 배전까지 모든 관련된 감압하고 있고 승합하는 것들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현대일렉트릭인데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걸 보시면서 LS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을 매매하시는 건 괜찮은데 좀 귀찮다라고 하시면 현대일렉트릭 빠질 때 사시는 게 맞고 지금 저는 그래서 뭐 전력기기는 앞으로 생각보다 좀 무겁게 올라갈 겁니다. 조선도 그렇고 지금 이쪽 전력기기도 그렇고 막상 살려고 하면 되게 무거워 보여서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쪽으로 한 포트를 좀 일부 좀 담아 놓으시면 좀 마음은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 성장 AI 쪽 관련해서 전력이 가고 반대로 시클리컬의 대표 업종인 조선이 가는 이런 진기한 현상 마무리까지 마지막 올해 마무리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뵐게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다음 주는 연말이라 다음 주 쉬시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